저는 63세 박종민입니다. 2년 전까지 화물차 기사였습니다. 7,800만 원짜리 5톤 축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8시에 귀가했습니다. 화물차가 제 꿈이었습니다. 60세에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합니다. 아들한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61세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종민입니다. 올해 63세입니다. 3년 전까지 버스 기사였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까지 가는 노선을 탔습니다. 32년을 그 버스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첫 차를 끌었습니다. 밤 11시에 막차를 끝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만 쉬었습니다. 월급은 세후 32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습니다. 보너스는 1년에 한 번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32년의 대가였습니다. 60세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사님, 이번 달로 정년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차고지에 갔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32년 동안 잡았던 그 핸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막차를 끝내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종민이 형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젊은 기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도 조심해서 운전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60세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화물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5톤 축차였습니다. 기사가 상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도 운전 아닌가. 그날 저녁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화물차 관련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후기를 읽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60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감만 있으면 한 달에 700은 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이라니. 버스 운전할 때보다 2배가 넘었습니다. 32년 운전 경력이 있었습니다. 화물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도 괜찮았습니다. 허리가 좀 아프긴 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화물차 한 대 살까봐. 아내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쉬어야죠. 나이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0은 아직 젊어.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퇴직금,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위험한 일 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화물차를 사면 평생 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을 그냥 묵혀둘 순 없었습니다. 큰아들 재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화물차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재훈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그게 좋을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32년 운전했어.
뭐 어렵겠니?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요즘 화물차 시장이 좋지 않다던데.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인터넷에서는 다들 잘 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 중고차 단지에 갔습니다. 5톤 축차를 봤습니다. 2019년식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상태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격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딜러가 설명했습니다. 이 차 정말 좋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엔진도 튼튼해요. 한 달에 1,200만 원은 거뜬히 버실 수 있어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1,200만 원이면 고정비 빼도 500만 원은 남을 것 같았습니다. 계약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5년 할부였습니다. 한 달에 185만 원씩 나갔습니다. 보험료는 별도로 월 42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비는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고정비가 627만 원이었습니다. 딜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일만 있으면 1,200은 기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00에서 627을 빼면 573만 원이 남았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뽑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차를 몰고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5톤 축차 핸들을 잡았을 때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버스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사셨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금방 본전 뽑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렜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의 재임학이 열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화물차 한 대로 10년은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 경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실하게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걸. 제 계획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첫 거래처는 지인 소개로 연결됐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였던 김 선배가 전화했습니다. 종미나 인천에 냉동식품 업체 하는 사람 있어. 화물차 기사 구한다는데 소개해 줄까?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인천 남동구 공단으로 갔습니다. 냉동창고 앞에 사장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박 기사님이시죠? 김 선배님한테 들었어요. 경력이 32년이라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운전 32년 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력 좋으시네요. 화물차는 처음이시죠? 네, 첫 주는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흔쾌히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사고만 안 나면 돼요. 일주일에 5일 나가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창고에서 냉동만두, 냉동치킨, 아이스크림을 실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식당 3곳과 편의점 4곳에 납품했습니다. 첫날은 긴장됐습니다. 냉동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박스에 15kg쯤 됐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하면서 허리 아픈 건 익숙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배송을 끝냈습니다. 점심은 휴게소에서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컵라면이었습니다. 4,500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먹으면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아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두 번째 적재를 했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광명으로 배송했습니다. 저녁 7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15시간을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박 기사님 일 잘하시네요. 사고도 없고 시간 약속도 정확하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통장 번호를 물었습니다. 우님 입금해 드릴게요. 첫 달 수입을 계산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딜러 말이 맞았습니다. 고정비를 빼봤습니다. 할부금 185만 원, 보험료 42만 원, 유류비 400만 원이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이 60만 원 나왔습니다. 식비는 한 달에 13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비비로 8만 원을 썼습니다. 세차는 한 달에 한 번 3만 원이었습니다. 총 비용은 711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에서 빼니 489만 원이 남았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보다 169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만큼 벌었어. 아내가 놀랐습니다. 진짜 잘 되네요. 무리하지는 마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60세에 이만큼 버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둘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1200만 원, 순이익 470만 원이었습니다. 셋째 달은 조금 더 올랐습니다. 1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부천의 급식 업체였습니다. 주 2회 학교 급식실에 냉동식품을 납품했습니다. 주가 수입이 월 1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믿을 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5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 2배 가까이 됐습니다. 저축도 할 수 있었습니다. 6달을 정산해 봤습니다. 총 매출은 7,8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533만 원을 번 셈이었습니다. 계획보다 잘 됐습니다. 큰아들 재훈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화물차 어때요? 괜찮아. 한 달에 550만 원 정도 벌어. 재훈이가 놀랐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많이 버시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동생한테도 전화했습니다. 형, 요즘 어때? 좋아. 화물차로 돈 잘 벌고 있어. 동생이 부러워했습니다. 형, 정년 퇴직하고 잘 됐네. 나도 좀 배워야겠어. 저는 조언했습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돼. 나이는 상관없어. 8달째 되던 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 평판이 좋아졌어요. 식당들이 다 만족해요. 시간 약속 정확하시고 상자 다루는 것도 깔끔하시대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박 기사님 같은 분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믿고 오래 일하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이 일을 10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한 달에 이틀만 쉬었습니다. 그마저도 차량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60세에 이만큼 벌 수 있다는 게 행운이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 경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길 외우는 것도 빨랐습니다. 교통 상황 판단도 정확했습니다.
젊은 기사들보다 사고율이 낮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뒀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별일 없었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일하는 게 즐거워 보여요. 맞았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8달 동안 3,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이 속도면 1년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5년이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차값을 빼도 1억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합치면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5년 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자고요. 그때가 정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화물차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차를 산 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10년은 거뜬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걸. 제 작은 행복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8달의 성공이 착각이었다는 걸. 9달째였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분식 재료 도매상이었습니다. 냉동 만두와 떡볶이 떡을 서울 마포구와 영등포구 분식집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주 3회였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 추가 수입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냉동 수산물 업체였습니다. 냉동 오징어와 새우를 서울 노량진 식당가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주 2회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이제 거래처가 5곳이 됐습니다. 인천 남동구 냉동식품, 부천 급식업체, 인천 연수구 분식재료, 시흥 수산물, 그리고 광명의 냉동 과일 업체까지. 마지막은 제가 직접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광명 냉동 과일 업체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평판 들었어요. 일 잘하신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1회 서울 강남구 카페 5곳에 냉동 과일을 납품했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이었습니다. 9달째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1,700만 원이었습니다. 8달 전보다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고정비는 비슷했습니다. 유류비가 조금 늘어서 430만 원이 됐습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 비용은 79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91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9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910만 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의 3배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거의 1,000만 원 벌었어. 아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진짜 대단하네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몸도 적응했어. 실제로 몸은 괜찮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15시간 일하는 것도 버틸만 했습니다. 60일 새였지만 체력이 받쳐졌습니다. 허리 통증도 진통제로 관리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 아빠 이번 달 900만 원 넘게 벌었어. 재훈이가 감탄했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니까 일이 따라오더라.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인천 냉동식품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다른 기사들은 자주 바뀌는데 기사님은 변함없으시네요. 제가 할 일을 할 뿐. 부천 급식 업체 사장님도 칭찬했습니다. 요즘 같은 기사 구하기 힘들어요. 시간 약속 정확하시고 상자 다루는 것도 깔끔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9달 동안 4,3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속도면 1년에 6천만 원은 모을 수 있겠어. 5년이면 3억이야. 아내가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증축할 수 있겠네요. 네, 가능해요. 우리 집은 20년 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방이 2개뿐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증축하려면 5천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2년 후면 가능하다고 계산했습니다. 2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차량도 잘 굴러갔습니다. 2019년식이라 고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기 점검만 받으면 됐습니다. 큰 정비비가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10달째도 좋았습니다. 매출 1,650만 원, 순이익 860만 원이었습니다. 11달째는 더 좋았습니다. 매출 1,700만 원, 순이익 900만 원을 찍었습니다. 1년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1년 총 매출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평균 583만 원을 번 것이었습니다. 계획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이 속도면 3년 안에 2억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차값 7,800만 원을 빼도 1억 2,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합치면 2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종민이 너 요즘 잘 된다며 화물차로 돈 많이 번다던데.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61세에 이만큼 성공한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나도 퇴직하면 화물차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언했습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돼. 일감은 얼마든지 있어. 나이는 상관없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 1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천 급식 업체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기사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배송 횟수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직영 배송으로 전환한대요. 한 달에 150만 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래처가 4곳이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른 일감이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 2개월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명 냉동과일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기사님 미안한데 당분간 배송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카페들이 직접 받는다고 해서요. 90만 원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낙관했습니다. 아직 거래처가 3곳 남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큰 변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대형 물류사들이 직영 배송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화물 기사에게 돌아가던 일감이 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1년 3개월째였습니다. 인천 연수구 분식 재료 도매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다음 달부터 저희가 직접 배송하기로 했어요. 본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에 130만 원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장님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 기사님 잘못 없어요. 요즘 대형 물류사들이 가격을 많이 낮춰서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흥 수산물 업체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박 기사님 송구하지만 이번 달로 계약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물류사에서 운임을 30%나 낮춰준대요.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또 날아갔습니다. 이제 거래처가 세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습니다. 인천 남동구 냉동식품 업체만 남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1,7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이하였습니다. 남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계약 괜찮은 거죠? 사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대형 물류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거래처마저 잃으면 끝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임도 조정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기사님, 일은 정말 잘하세요.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결국 운임을 낮춰야 했습니다. 톤당 15만 원 받던 것을 13만 2천 원으로 깎았습니다. 12% 하락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할부금 185만 원, 보험료 42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비가 문제였습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리터당 1,580원 하던 게 1,830원이 됐습니다. 리터당 250원이 오른 것이었습니다. 한 달 유류비가 430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와 정비비를 합치면 총 비용이 847만 원이었습니다. 매출은 520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27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메워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정 기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물차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감이 넘쳤습니다. 하루에 5건씩 떴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루에 한 건에서 2건만 떴습니다. 그마저도 경쟁이 심했습니다. 알림이 뜨면 바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기사가 수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감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받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빨랐습니다. 저는 계속 놓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앱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확인했습니다. 겨우 3건을 잡았습니다. 주가 수입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총 매출은 580만 원이 됐습니다. 비용을 빼니 마이너스 26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잔고가 6,73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267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일은 잘 되고요.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응, 괜찮아. 좀 바쁘긴 한데 잘 버티고 있어.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화물차 시장이 안 좋다던데요.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1년 넘게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 곧 회복돼. 재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게소에서 다른 기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대형 물류사가 시장을 다 먹어요. 한 기사가 하소연했습니다. 다른 기사도 말했습니다. 저는 차 팔까 고민 중이에요.
이러다 빚만 늘 것 같아요. 그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2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 4개월째도 적자였습니다. 매출 560만 원, 비용 847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8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6,44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554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 업체들에 전화했습니다. 화물차 배송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경력 1년 넘었고 무사고입니다.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대형 물류사와 계약했어요. 몇 군데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임을 물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대형 물류사는 그것보다 40% 싸게 해줘요. 가격 경쟁이 안 됐습니다. 개인 기사로는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1년 5개월째였습니다. 남은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도 대형 물류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요. 마지막 거래처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앱 일감만 잡아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필사적으로 앱을 확인했습니다. 15건을 잡았습니다. 총 매출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은 여전히 847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60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83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달 만에 1,161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좀 피곤해서.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손실이 났습니다. 통장에 5,839만 원이 남았습니다. 10달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를 팔자니 손해가 컸습니다. 7,800만 원에 산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중고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남은 할부금은 4,300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팔아도 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그럴 돈이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형, 요즘 화물차 시장 진짜 안 좋다던데 괜찮아?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져.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무리하지 마. 건강이 중요해. 전화를 끊고 후회했습니다. 왜 동생한테 화를 냈을까?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퇴직금을 잘못 썼다는 걸, 1년 반 동안 헛수고였다는 걸,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1년 반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61세가 70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통장에 5,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 빨리 손절하지 않은 것, 1년 반의 성공에 취해 변화를 보지 못한 것. 그렇게 저는 더 깊은 구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째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인천으로 가려고 차에 올랐습니다. 상자를 실을 때였습니다.
허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명이 나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식은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박 기사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 비용을 물었습니다. 3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전신 마취였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허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것 들면 안 됩니다. 3개월이라니.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입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계속 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빠져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간호사가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허리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요. 재활치료 받으러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허리 수술했어. 3개월은 쉬어야 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수입은 어떻게 해요? 자, 할부금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팠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한 번에 5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할부금 18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보험료 42만 원도 나갔습니다. 기름을 안 썼지만 차량 유지비가 있었습니다. 주차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총 비용은 452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잔고는 5,38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452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재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응, 좀 나아지고 있어.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쉬어야지. 뭐 어떻게 되겠지.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통장에 돈이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달도 같았습니다.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일 복귀는 무리입니다. 한 달은 더 쉬셔야 해요. 그 달도 452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4,935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904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돈이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4,935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씩 나간다면 10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해도
수입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달이 됐습니다. 허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건 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반만 회복됐습니다. 무리하면 재발합니다. 조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통장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3개월 반 동안 1,356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일감을 찾았습니다. 가벼운 일감만 골랐습니다. 무게가 적은 화물이었습니다. 한 건을 잡았습니다. 서류 박스 배송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첫 주에 3건을 했습니다. 35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한 달에 10건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총 12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고정비는 여전히 4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비가 100만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총 55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 120만 원을 빼니 마이너스 43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4,14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개월 반 동안 1,690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은 7천만 원 중 절반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거래처를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나았어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다른 기사와 계약했어요. 한 곳만 받아줬습니다. 인천 남동구 냉동식품 업체였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 일 잘하셨으니까 다시 맡겨볼게요. 하지만 운임은 낮춰야 해요. 운임을 물었습니다. 돈당 10만 원입니다. 예전에 13만 2천 원 받던 것보다 24%나 낮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상자를 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일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2배로 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눈치를 줬습니다. 박 기사님 좀 천천히 하시네요. 예전만 못하신대요.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하느라요. 변명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62세 몸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3개월 반 쉬는 동안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신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몸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복귀 후 첫 달이었습니다. 거래처 한 곳과 앱 일감으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할부금 185만 원, 보험료 42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비가 150만 원 나갔습니다. 거리가 예전보다 짧았지만 그래도 들었습니다. 톨게이트 비용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들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계속 치료 안 받으면 재발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150만 원 나갔습니다. 식비와 차량 유지비를 합치면 총 비용이 727만 원이었습니다. 수입 500만 원을 빼니 마이너스 227만 원이었습니다. 또 적자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3,92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227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매출 480만 원,
비용 727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4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675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474만 원이 줄었습니다. 새벽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상자를 들 때마다 찌릿했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3알씩 먹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장에 문제 생깁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달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박 기사님 죄송한데요. 배송 횟수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주 5회에서 주 3회로 줄었습니다. 매출이 4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애 밀감을 더 잡아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건을 잡았습니다. 추가 수입 200만 원이었습니다. 총 매출은 44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여전히 727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8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38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달 만에 761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밤에 통장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볼 때마다 숫자가 줄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3,388만 원만 남았습니다. 3,612만 원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허리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요.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수입이 없었습니다. 쉬면 고정비만 나갔습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통장이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넷째 달도 적자였습니다. 매출 420만 원, 비용 727만 원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07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81만 원이 됐습니다. 4개월 만에 1,068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3천만 원대였습니다. 1년 반 전에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날아갔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이 속도면 10개월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차를 팔까 고민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또 알아봤습니다. 2년이 지난 차였습니다. 시세는 3,1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7,800만 원의 40%밖에 안 됐습니다. 남은 할부금은 3,900만 원이었습니다. 차를 팔아도 8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통장에 3,081만 원이 있었습니다. 800만 원을 내면 2,281만 원이 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2,281만 원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1억 2,719만 원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번 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직금만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5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공과금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요즘 일이 안 좋아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2,8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1년 반 전에 7천만 원 있었잖아요. 4,2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당신 허리 수술비도 들어갔고 계속 적자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차 팔아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결정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화물차가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0세의 재임하기였습니다. 지금은 악몽이 됐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2,800만 원 남았습니다. 1억 2,200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번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으로 모은 퇴직금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차를 봤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5톤 축차였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을 망친 물건이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팔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했습니다. 차 팔려고 하는데요. 5톤 축차입니다. 2019년식이고요. 딜러가 물었습니다. 주행거리는요? 사고 이력은요? 18만 킬로미터입니다. 무사고입니다. 딜러가 말했습니다. 차고지로 보내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오후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딜러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20분쯤 걸렸습니다. 3,1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딜러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7,800만 원에 산 차였습니다. 2년 만에 40%밖에 안 됐습니다. 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딜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화물차 시장이 안 좋아요. 개인 기사들이 다 차 팔려고 내놓아서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요. 이게 최선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할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차 팔려고 하는데 잔금이 얼마죠?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3,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차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시면 800만 원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800만 원이라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통장에 2,800만 원이 있었습니다. 800만 원을 내면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3,1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바로 할부 회사에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80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잔고는 2천만 원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직금만 날렸습니다. 32년 버스 운전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60세부터 62세까지 2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차 팔았어요. 네, 팔았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5천에서 2천이요. 1억 3천이 날아간 거네요. 맞았습니다. 정확히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화물차 팔았어. 손해가 컸어. 많이 잃었어. 재훈이가 놀랐습니다. 얼마나요? 1억 3천만 원이야. 퇴직금 거의 다 날렸어. 재훈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한테 손 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존심도 무너졌지만 말입니다.
2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습니다. 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년 전이 생각났습니다. 화물차를 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화물차 한 대로 10년은 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32년 경력을 믿었습니다.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형 물류사들이 장악했습니다. 개인 기사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운임은 떨어지고 유류비는 올랐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직영 배송으로 전환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허리 수술로 3개월 반을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6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복귀 후에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거래처가 줄고 매출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그때 차를 팔았다면 5천만 원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을 더 버티다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2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직은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청소 일은 허리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동네 대리운전 사무실에 갔습니다. 일 구할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경력 있으세요? 32년 버스 운전했습니다.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겠네요. 해보세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62세에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습니다. 호출이 오면 달려갔습니다. 취객을 태웠습니다. 집까지 운전해줬습니다. 한 건에 2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4건에서 5건을 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화물차 할 때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62세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리운전해. 밤에 일하고 있어. 재훈이가 놀랐습니다. 대리운전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할만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낮에 자야 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몸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300만 원 드릴게요. 급하게 쓰실 때 있으시면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150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리운전으로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밖에 저축하지 못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고맙다. 아빠가 빌릴게. 처음으로 자식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62세 가장이 아들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버스 운전하며 쌓은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후 재훈이가 돈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는 2,300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2,3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300만 원은 아들한테 빚이었습니다. 실제 제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번 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생겼습니다. 화물차가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악몽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였습니다. 하지만 70세처럼 보였습니다. 2년 만에 10년은 늙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퇴직금으로 화물차를 산 결과였습니다. 버티지 말고 빨리 손절했어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멈췄다면 5천만 원은 건졌을 것입니다. 6개월을 더 버티다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운전으로 조금씩 모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62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대리운전을 합니다. 밤 10시에 집을 나갑니다. 새벽 4시에 귀가합니다. 하루 6시간을 일합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생활비가 150만 원 듭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저축합니다. 1년 동안 36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2,660만 원입니다. 아들한테 빌린 300만 원은 아직 못 갚았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입니다. 밤 10시에 사무실로 갑니다. 호출을 기다립니다. 전화가 오면 달려갑니다. 취객을 태웁니다. 집까지 운전해 줍니다. 하루 4건에서 5건을 합니다. 힘듭니다. 밤새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63세 몸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입니다. 정규직도 아닙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가끔 화물차 생각이 납니다. 2년 전 일이 떠오릅니다. 7,800만 원짜리 5톤 축차를 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첫 1년은 좋았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거래처가 5곳이었습니다. 인천, 부천, 시흥, 광명을 돌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60세의 제이막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 3개월째부터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대형 물류사가 직영 배송을 확대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운임이 24% 떨어졌습니다. 유류비는 리터당 250원 올랐습니다. 1년 6개월째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3개월 반을 쉬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1,6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통장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사라졌습니다. 2년째 차를 팔았습니다. 3,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7,800만 원에 산 차였습니다.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남은 할부금 때문에 800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만에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 번 돈은 없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으로 모은 돈을 날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1년 3개월째 거래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운임이 떨어졌습니다. 앱 일감이 줄었습니다.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차를 팔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을 더 버티다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1년 반에 멈췄다면 5천만 원은 건졌을 것입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2년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형 물류사들이 장악했습니다. 개인 기사는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문제였습니다. 60세에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받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무너졌습니다. 3개월 반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돈만 날아갔습니다. 복귀 후에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며 생각합니다. 화물차가 꿈이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재훈이가 가끔 전화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응, 괜찮아. 아빠는 잘 지내. 거짓말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밤새 일하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자식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빌린 300만 원이 마음에 걸립니다.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만 원씩 모으면 10개월이 걸립니다. 1년은 되어야 합니다. 63세 가장이 아들한테 진 빚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날씨 얘기나 장 볼 물건 얘기만 합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습니다. 화물차 일로 상처를 줬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귀가하면 혼자 앉아 있습니다. 32년 버스 운전이 떠오릅니다. 월급 32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으로 180만 원을 법니다. 버스 운전할 때의 절반입니다. 화물차 할 때의 3분의 1입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 수준입니다. 후회합니다. 퇴직금으로 화물차를 산 것, 일시적이라고 믿으며 버틴 것, 빨리 손절하지 않은 것.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모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63세입니다. 밤에 핸들을 잡습니다. 취객을 태웁니다. 집까지 운전해 줍니다. 32년 버스 핸들을 잡았습니다. 2년 화물차 핸들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핸들을 잡습니다. 핸들은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버스 운전할 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화물차 할 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버팁니다.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게 63세의 현실입니다. 새벽 거리를 달립니다. 텅 빈 도로를 봅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삽니다. 담담하게 버팁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화물차는 팔았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잃었지만 교훈은 얻었습니다. 버틸 용기보다 멈출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변화를 보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 63세입니다. 밤에 핸들을 잡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대리운전을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합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법니다. 아들한테 빌린 300만 원이 있습니다. 아직 못 갚았습니다. 2년 전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화물차를 샀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2년 만에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년 반에 멈췄다면 5천만 원은 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믿었습니다. 6개월을 더 버티다 3천만 원을 더 잃었습니다. 화물차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화를 보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손절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버틸 용기보다 멈추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60세에 새로 시작하는 건 위험합니다. 지금 저는 밤의 핸들을 잡습니다. 화물차는 팔았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꿈은 사라졌지만 현실은 남았습니다. 담담하게 버팁니다.